안녕하세요. 데베스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6월 19일 텔레칩스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시간 외에 주가가 한 4.5% 정도 상승을 하고 마감이 되었었는데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되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앞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텔레틱스를 간만에 리뷰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랫동안 어떤 흐름이 이어졌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포인트 정도 짚어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어제 뉴스 나왔던 이제 오늘 주가 반등하게 된 주된 원인이 되겠죠. 그 뉴스 기사와 이 기사가 의미하는 바 앞으로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마지막으로는 최근 주가 반락을 조금 장기적인 우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 자, 추세 전환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움직임이 보여줘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텔레칩스가 어떤 기업인지 포인트 정도 짚어보고 넘어가자면, 이제 자동차, 차량용에 들어가는 자동차용 팹리스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용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주요 고객사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 기아차 향으로 최종 고객사로 납품을 하고, 이제 중간에 모비스 쪽으로 해서 납품을 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비포 마켓과 애프터 마켓이 있는데, 비포 마켓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중간 단계인 모비스를 걸쳐서 현기차 쪽으로 납품하는 부분이 있고, 바로 다이렉트로 애프터 마켓이라고 해서 현기차 쪽으로 납품하는 매출 비중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모비스를 통해서 납품하는 매출 비중이 한 65%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애프터 마켓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납품하는 매출 비중이 35%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 고객사가 현기차인데, 현기차가 전체 매출의 한 70% 정도 차지하는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1차적으로 작년 주가가 반등한 이후에 최근 주가 하락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자, 작년 같은 경우는 현대, 기아 자동차 쪽으로 해서 추가 고객사, 이제 현기차뿐만 아니라 추가 고객사 확보, 이러한 기대감, 그리고 매출 증대 기대감 부분으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막상 실적 발표를 해보니까 그거에 못 미치는 그 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실망 매물과 주가 하락이 이런 식으로 좀 이루어졌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실적만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 23년도 이제 4분기랑 24년도 1분기 실적 같이 이제 쭉 살펴보면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조금 감소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형태죠. 이러한 부분들이 추가 고객사 확보나 자율 자동차 쪽으로 진행을 하면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 그 다음에 매출, 이런 부분들이 증대 기대감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실망 매물과 함께 주가 하락의 주된 원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실적 발표 시즌 다가오게 되면서 주가가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일단은 오늘 갭 상승을 하면서 했다가 지금 좀 소폭 반납하는 모습인데, 이 부분은 뒤쪽에서 제가 차트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고, 어제 어떤 뉴스 기사가 나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레칩스가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내달 삼성 파운드리랑 포럼서 협업을 발표했다라는 뉴스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전일 시간의 매매에서 텔레 주가가 종가보다 4.5% 오른 가격에서 거래량이 마감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는 텔레칩스와 삼성전자와의 협업 기대감이 작용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결국 무엇이냐면, 삼성전자 쪽으로 해서 이제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텔레칩스가 팹리스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아니고 이 제품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설계하는 기업인데, 자,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비스 쪽으로 제품을 판매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반도체를 만들어줄 기업이 필요한데 그게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진행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와 협업을 해서 생산을 많이 하겠다라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결국에 텔레칩스 쪽으로 하는 매출이 많이 늘어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고객사가 텔레칩스가 될 거고, 이 텔레칩스에서 이 생산 요청을 많이 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서로 이제 윈윈하는 구조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시간에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밑에 내려가서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현재 현대 모비스, 그 다음에 콘티넨탈 같은 티어 1티어 업체들 통해서 이제 현기차, 포르쉐, 혼다, 그러니까 주요 고객사들이 되게 지금 해진 모습이죠. 그래서 현기차 매출 비중이 대부분 70%이고, 나머지 30%가 이제 뭐 해외 쪽으로 하는 그 완성체 차량 업체 쪽으로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용으로 하는 이제 MCU, 마이크로 컨트롤 유니트 칩,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칩, 이런 부분들을 공급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텔레칩스의 주요 제품 중에 하나인 돌핀, 이 부분들이 앞으로의 생산 과정과 생산 예상 시기가 나와져 있는데, 돌핀 3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14나노 공정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고 적혀져 있고, ADAS용 돌핀 5 같은 경우는 8나노,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25년도 하반기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제 돌핀 7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4나노 공정에서 26년, 27년 목표로 계획 중이다. 그러니까 텔레칩스의 이제 생산 로드맵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연히 계획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매출로 이제 앞으로 발생이 되었을 때 매출 성장 기대감 부분들이 충분히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좀 간단하게 좀 외 내용이긴 한데, 이제 돌핀 시리즈가 올라가면 성능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성능이 좋아지는 만큼 공정의 크기도 점점 작아지는데, 반도체 공정이 작아질수록 속도도 빨라지고 전력 소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공정이 미세 공정으로 계속 이렇게 가는 추세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차트 보면서 한번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텔레칩스 계속 리뷰를 할 때 일단 업황이랑 전망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계속 얘기를 할 거고, 그거와 또 별개로 차트적인 움직임도 계속 설명을 할 텐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업황이랑 주가 움직임이 또 반대로 흘러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이제 조금 확인하는 부분도 있고, 연결지어서 앞으로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한 전망하는 부분도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최근에 2월달 고점 이후부터 현재 주가가 거의 한 40% 지금 가격을 조정받은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정도면 저는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 실망감 부분들이,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가들이 실망감으로 주가 빠진 부분들이 충분히 조정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또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지금 주가가 하향 추세를 이루고 있는데, 추세 전환, 그러니까 하락 계속 하던 부분들이 횡보로 바뀌거나, 횡보로 바뀌면 이제 박스권으로 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한다거나, 이렇게 추세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도는 저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저점이 하락 추세일 때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그런 그림을 만들죠. 그 이후에 이제 반등을 할 때 저점이 높아지는 이런 모습이 나와줘야 되고, 이 상승하는 구간 동안 중간에 거래량이 한번 동반되는 그런 수급이 들어와 줬을 때 이 바닥 구간이 바닥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게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저께 시간 내에 거래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 갭 상승을 하고, 자, 이 노란색 굵은색 선인 20일 이동 평균선에서 지금 주가가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 저항을 맞고 떨어지느냐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오늘 종가의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넘어야 될 산이 마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점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차트 보면서 하나씩 설명드릴 거고, 오늘은 1차적으로 대략적인 이제 개요,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진 이유, 오늘 갭 상승한 이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어떤 움직임을 봐야 될지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앞으로 이러한 내용들 말씀드린 것 중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더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앞으로 텔레십스 영상 같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